요즘 이상합니다. 같은 방에 있는데도 아내와 나 사이엔 뭔가 벽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엔 내가 손을 뻗기만 해도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살짝 어깨에 손만 얹어도 움찔하며 등을 돌리네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하루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아내가 아주 오랜만에 제게 물었죠.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내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 사랑을 제 방식대로만 표현하고 있었단 걸요. 그녀가 정말 바랐던 건 내 손길이 아니라 그 손길에 담긴 의도와 마음이었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사랑은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답답함? 그래서 오늘 저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당신이 먼저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도 표현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보내고 있는 감정의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한 남성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결혼 15년 차인데 아내가 제 손만 봐도 피하려고 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할까요?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78%가 파트너의 터치가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스킨십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문제가 단 7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 중 95% 이상이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증언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확실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녀의 감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성의 마음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복잡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터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곳을 만지는가와 어떤 마음으로 만지는가입니다. 여성의 몸은 자극보다는 배려의 리듬에 반응하고 여성의 뇌는 물리적인 접촉보다 심리적 안정에 더 큰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성의 감정을 여는 7가지 특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 교류의 시작점이 되는 소중한 대화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양손 사이에 말 없는 위로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감정 전달 수단 중 하나예요.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감싸고 말없이 온기를 전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사람은 정말 제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주세요. 손을 잡는 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감정 교류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귀 옆 귓불 라인의 믿음의 경계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 중 하나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입김이나 강한 자극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손끝으로 조용히, 정말 조용히 닿을 때 그녀는 당신의 진심과 신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이곳은 허락과 존중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닿는다는 것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등 위쪽 날개뼈 부근의 안전의 터치입니다. 등을 감싸 안는 손길은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어깨뼈와 날개뼈 사이 부위는 그녀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모두 집중되는 곳이에요. 이곳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부드럽게 눌러주듯 감싸면 그녀의 숨결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터치는 그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배꼽과 아랫배 중간 부위인 가장 깊은 신뢰의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지나치시는데 사실 여성의 몸에서 가장 감정적인 신경이 집중된 곳이 바로 하곡부예요. 여기는 단순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허락을 상징하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당신의 손이 여기에 닿는다는 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과 몸을 모두 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 닿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목 뒤 머리카락 경계선의 긴장 해제 스위치입니다. 이곳을 부드러운 손끝으로 살짝 스쳐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온몸 근육이 풀리고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곳은 단순한 터치 포인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깃털처럼 가볍게 스치듯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허벅지 안쪽 거리를 둔 부분의 예고의 손길입니다. 이 부위는 절대로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극보다는 리듬과 예고입니다. 너무 가까이도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에서 존중과 기다림이 담긴 손길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그녀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두 팔을 감싸는 포옹의 감정적 울타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백허그와는 다릅니다. 앞에서든 뒤에서든 양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녀는 말없이 당신의 품 안에 머물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적 안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답은 여성의 뇌 구조와 호르몬 시스템에 있어요. 여성의 뇌는 남성과 달리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더 발달되어 있고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또한 여성의 피부는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터치에 대한 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잘못된 터치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데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술에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에만 신경 쓰시고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친밀감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손끝을 통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67세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내를 위해 뭘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줬을 뿐인데 아내가 고개를 돌려 웃어주더군요. 그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 손길이 너무 오래 아내를 떠나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행동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언제 이런 접촉을 시도해야 할까요? 먼저 그녀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피곤해 보일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녀가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태일 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또한 환경도 중요해요.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이런 친밀한 터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라면 침실보다는 거실 소파에서 또는 함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터치들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로 하는 소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신체적 접촉은 더 깊은 대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해요. 터치를 통해 그녀의 마음이 열렸다면 그때 진정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친밀한 터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줄어들죠. 하지만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런 작은 노력들이 계속 필요해요. 매일매일 작은 터치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여성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터치들을 시도할 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절대로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거부의 신호를 보낸다면 즉시 멈추고 그녀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동의와 존중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한 이런 터치들이 반드시 성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따뜻한 애정 표현 자체로 충분할 수 있어요. 목적 없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터치들을 시도할 때 머뭇거리거나 확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 있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방법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터치에는 깊은 의미와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거예요. 사랑은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방법들이 과연 여러분의 관계에도 똑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관계 개선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